선생님, 네. 오늘 어려운 분 모셨어요. 항상 어려운 분 모시는데 고깃집계 권위자입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했어요. 한 8년 동안 같이 일하다가 독립한 지 한 1년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깃집 2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 또 둘이서 같이 작업해서 등갈비집도 하나 절찬리에 영업 중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있죠?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 7년, 8년 고생시키고 부산이랑 대구랑 가서 주변 사람들 가게도 많이 도와주고 컨설팅도 하고 또 힘겹게 어쨌든 우리 가게도 하고. 제가 듣기로 좀 유명하신 곳들도 컨설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일단은 뭐 저희 브랜드 모소리, 제주도그릴, 뭐 넙닭집, 녹다, 뭉텅,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몽갈비도 그렇고 한 청명가 한 6, 7개? 예,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제 명의로는 이제 가게 2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고 더 전문가란 말이야.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했고 나랑 일할 때 주방에 대한 혹은 음식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고, 실적으로 지금 언급했던 가게들이 그래도 다 성과가 좋아.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들이 고깃집 관련된 분들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뭔가 창업하거나 했을 때 고깃집의 진입장벽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통 이제 절대 단가가 좀 나오고 다른 것보다 동네 장사할 때도 고깃집 창업이 그래도 쉽게 느끼나? 아무래도 전문적인 요리를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특출나게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판에다 고기 그냥 원육 좋은 거 갖다가 이제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이제 먹자상권 같은 데 돌아보면 사실 한 바퀴만 돌아봐도 그 안에 이제 보이는 고깃집들의 개수가 많잖아요.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도 지금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물어봤던 거나 우리가 도움 드렸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도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깃집은 결국 고기 스펙이 1번일 거고, 두 번째라고 꼽을 만한 게 결국 고깃집이다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거니까 불판이랑 불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고기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두께나 손질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 고기에 맞는 불판과 불이 있어. 이거를 조금 나열을 해야 되는데, 두꺼운 고기를 쓰는데 석쇠를 하게 되면은 겉만 탄다라던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조합? 고기가 불판에 닿는 표면적에 따라서, 열 전도율에 따라서 같은 고기를 구워도 스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불판에 대한 이해도를 좀 키워야 되고, 이것만 도와드려도 사실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탄도 사실 나는 어렴풋하게 알아.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신 건데, 뭐 숯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 맞아요. 일반적으로 숯은 이제 목탄이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열을 해서 만든 숯인데 가격도 비싸고 이제 로스도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향은 굉장히 좋죠. 일반적으로 뭐 비장탄이나 백탄, 뭐 참숯 이런 쪽으로 나눠지는데, 고기를 내가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고기에 어떤 포인트를 줘서 이게 수창을 많이 낼 건지, 뭐 어떤 컨셉을 잡고 이제 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또 가격이 좀 더 비싼 고기 가격을 매겨서 팔 거면은 좋은 숯을 쓰면은 이제 좋은 거긴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깃집을 보면은 성형탄을 많이 써요. 성형탄이라고 하면은 뭐 야자탄, 대나무 숯, 열탄 이렇게 있는데 목재 가루를 성형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착화제나 본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만드는데, 품질이 좋은 거는 몸에 해롭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품질이 안 좋은 거는 그런 좀 안 좋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참숯을 쓰거나 비장탄 이런 거 쓸 때가 수향은 확실히 더 좋게 나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돼지고기를 사용을 할 때는 고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숯에 붙으면서 하얀색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고기에 배기면서 나는 숯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좋은 참숯을 쓰면서 기름이 떨어져서 고기에 입혀지지 않는 좀 막혀있는 주물판을 쓴다면은 참숯을 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기름은 빠지면서 숯향이 이제 고기에 배길 수 있는 컨셉으로 간다면은 또 굉장히 숯향을 잘 입힐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핵심은 고기에 맞는 불판과 불을 써야 된다야. 기본적으로 좋은 고기를 고열에 빠르게 육즙을 가두면서 구우면은 기본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기본 자체가 안 돼서 보통 그냥 화력이 약한 것들이 보통 문제인
가능성들이 높더라고. 화력 세팅을 잘 못하셔. 그랬고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애초에 수스이나 열탄을 고르는 작업도 있지만 그거를 높이 조절에 따라서 1cm, 2cm 차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맛을 제대로 구현하느냐, 여기에 대한 선제 이런 테스트가 되게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고깃집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고깃집으로 나열해보면은 짜집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가장 핵심이 불판 아니에요? 잘 되는 고깃집들 보면 다 불판이 특이하잖아요. 아이덴티티가 될 만한 불판을 고정값으로 정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지만 결국 불판을 무엇을 쓰느냐, 불을 무엇을 쓰느냐. 우리도 이제 항상 요새 또 고민했던 게 닥트도 종류가 사실 많아. 보통 가격 때문에 쓰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닥트 후드라고 하나? 뚜껑만 바꿔도 일반적인 집과 또 다른 차별성이 생기기도 하거든. 닥트, 불판, 화로, 기름바지의 모양. 선생님은 약간 사진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식기가 그 테이블과 인테리어에 어울리느냐, 그리고 찬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 무조건 다 수제로 만든다라고 맛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직접 구매를 하셔서, 근데 이제 구매를 그냥 아무거나 구매한 게 아니라 또 더 맛을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찬을 담는 접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접시를 깔아두는 테이블이나 이런 가구를 어떻게 느낌을 줄 거냐, 인테리어 전체 느낌을 어떻게 줄 거냐, 파사드 느낌을 어떻게 줄 거냐에 결국 조합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만 가지면은 여러 집들을 나열을 하셔서 불판을 나열하고, 불을 어떤 거를 쓰는지 나열하고, 반찬 구성을 나열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해서 이게 어울리는 조합인가를 잘만 해도 그럴듯한 고깃집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만들 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고깃집을 만들면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받았거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고깃집은 조금 무겁지 않아야 된다.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된다. 고깃집 가가지고 막 돼지고기 먹으면서 뭐 대접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편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수세 연탄에 뭐 고기 구워가지고 한 점 한 점 먹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깃집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만드는 고깃집들의 형태는 조금 노포 스타일이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오래된 집들은 다 이유가 있다. 서울의 땅값이 이렇게 비싸고 가게세도 비싼데 오랫동안 살아남은 집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노포들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가면은 진짜 술이 술술 들어가요. 고기 원육 좋지도 않아도 그냥 연탄에다가 스에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한 점 한 점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술이 술술 들어가고 그 집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 집 가면은 되게 삐까번쩍하고 식기류들도 되게 막 고기 가격에 맞지 않게 막 비싼 걸로 세팅되어 있고 막 이러면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와서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고깃집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거기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특색 있는 네. 찬이라던가 고기의 두께와 고기 종류, 거기에 맞는 불판과 또 그 불판에 맞는 탄, 뭐 숯, 그리고 또 이 높이나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만 정하면 불의 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고기에 맞는 불의 세기.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 고기를 올려서 손님들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면 그 이상적인 지금 불의 세기를 찾으려면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정해져 있지 않아. 고기를 자기가 어떤 고기를 판매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 거지. 고기 두께나 고기 스펙에 따라서. 그러니까 맛이냐 기획이냐의 포인트예요. 두꺼운 고기가 맛있다고 내가 맛있다고 해서 두꺼운 고기를 팔면 불이 세기가 좋다라고 해도 그거를 손님이 어떻게 구워요?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러면 다 구워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인건비가 더 그만큼 들 거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기획을 짤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팔아도 그런 가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남영동 유명하잖아요. 그 남영동도 특징이 숯 위에 불판 깔고 불판 위에 고기. 그래서 사실 고기랑 불이 맞닿아 있어. 무슨 포인트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맛있어. 잘 구워 먹으면 맛있어. 근데 일반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잘 굽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숙련된 직원분들이 구워주시잖아. 이제 아마 이런 포인트를 얘기했던 거고, 너무나 다룰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오늘 그냥 핵심은 딱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고기 스펙과 불판과 불에 대한 이런 고민이 충분히 선제되어야 된다. 뭐 오늘 우리가 모든 솔루션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간단한 피드백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그 창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뭐 해줄 조언이 있다면
보면 저는 이제 원래 음식하던 사람이라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먹어본 음식에 가장 가까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게, 닭도리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닭도리탕 집을 너를 데려가서 먹였는데 똑같은 재료를 주고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거의 근사치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어본 닭도리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일 맛없는 집의 음식을 먹이고 나서 똑같이 재료를 주고 만든다고 했을 때 거의 그 집에 가까이 만들거든요. 저는 항상 필요한 건 많이 먹어보고 많이 다녀보고 많이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는 한번 뭐 어디 가서 뭘 하나 먹었다고 해서 바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살이 많이 쪘지만 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 정말로 많이 먹어보고 많이 느껴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다 비슷할 거야. 카페도 마찬가지고 뭐 술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합을 잘해야 되고 그 어울리는 조합이 있지만 거기서 특색이 있어야 돼. 다양하게. 사실 불판도 요새 고깃집 잘 되는 고깃집들은 무조건 제작해.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고기 불판에 대한 임팩트를 주는 게 포인트고, 불판에 어울리는 고기 스펙과 컨셉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황학동 가면은 불판을 제작을 해줘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되는 게 아니고 다 디자인을 짜서 가야 되고, 금형이라는 걸 따는데, 금형이라는 거는 이 불판을 찍어내기 위한 이제 틀을 만드는 건데, 금형 짜는 것만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 비용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그게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자본 창업이더라도 본인 그 고깃집에 대한 불판만 달라도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임팩트가 크니까. 고깃집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물론 다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으시지만 어쨌든 불판에는 뭔가 임팩트를 주는 게 어쨌든 요새 트렌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들이 좋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튼 다음에 부를 때 좀 흔쾌히 좀 와주시고, 제 오지랖에 같이 와서 도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번에 부끄럽지 않으면 본인 가게도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공개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만 여기서 끝. 네.